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일 거고, 실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실화입니다. 실화는 무조건 다 재밌잖아요. 여러분들께 읊어드릴게요. 벌써 2년이나 흐른 이야기이다. 2년 전 이맘때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청년 사업가가 찾아왔다. 자신이 너무 어려웠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현재는 이미 연매출 50억은 달성할 정도로 사업을 열심히 해온 터라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인지 도와달라는 그 내용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이 신선했기에 경청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단순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 했다. 맞는 말이다. 나도 실질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토록 유튜브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다. 그런 쓴소리를 하면 유튜브 구독자는 안 늘고 안티만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다. 실제 그렇게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쓴소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도 안 늘고 있습니다. 안티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념에 의해서 난 여러분들한테 인기 없어도 되거든요. 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진짜 맞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신념에 의해서 부끄럽지 않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 들으려면 딴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쓴소리를 저도 그렇게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청년사업가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었죠. 정말 공감을 했어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공감되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는 내게 부탁을 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을 바로잡고 힘들어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부탁해왔다. 내가 물었다.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는 내게 나에게 있어서 핵심 비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탁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겠다는 그의 의도는 좋았지만 나는 선뜻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거절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단칼에 거절했어요. 단칼에. 저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황금 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푼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시간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이 함부로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해요. 오로지 사업한테만 쓰려고 해요. 내 사업에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는 좋지만 그냥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 내용을 나에게 삼고초려 했다며 즉 3번 찾아와 빌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7번이었다. 아 정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온라인 자영업자들을 돕고 싶어 했고 그 진심이 내게 통하는 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1년 동안 7번 찾아온 거예요. 결국 내가 졌다. 나는 그 진실된 청년 사업가의 부탁대로 고가의 컨설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핵심 키워드 일부를 그 청년 사업가의 3PL 물류 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만 해도 매출 2배 오르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를 설명하며 어쩌다 하나씩 운이 좋아 잘 팔리는 물건을 소싱해서 당분간은 매출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는 근본 이유인 추가 라인업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을 날카롭게 제시하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뭐 하나 운이 좋아서 잘 팔릴 수는 있는데 운이 없으면 아예 그마저도 안 팔리는 거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뭔가 하나는 잘 팔려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추가 라인업 확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축을 못하는 거죠.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있었던 건데 정말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는 근본 이유인 추가 라인업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을 날카롭게 제시하며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한테 하나 받아놓고 또 하나 내놔라 한 거예요. 나는 실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나 또한 평소의 지론이었기에 동감하며 정말 맞는 내용이라 판단되었다. 진정으로 온라인 사업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추가 라인업으로 확장되어 사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세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는 또 지고 말았다. 또 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자들이 튼튼하게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라인업 구축을 위한 상품 후보군까지 추려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그 청년 사업가의 물류대행 업체의 고객은 연 4회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키워드를 제공받아
다다음 시즌이에요. 다다음 시즌을 경쟁자보다 더욱 빨리 준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하고, 이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기획하기 위한 추가 라인업 후보군의 키워드까지 연 2회 제공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렇기에 내 수강생들이 항상 이기는 습관을 가지며 이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뚝 서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청년 사업가에게 계속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집중해서 잘 따라온 사람들은 내가 벌써 2번이나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번 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닌 내가 3번 연속 지게 된 사연이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잘 팔릴 상품 키워드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라인업 후보군을 추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한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 하나 정도는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거 그 청년 사업가가 한 얘기예요. 저한테 하나 이겨가지고 이걸 주기로 하고, 데이터 분석 주기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즌성뿐만 아니라 추가 라인업에서 시즌성과 상관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자 해서 제가 그래 그것도 주기로 했어요. 이제 뭐냐면 그런 키워드를 받았으니까 이거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상세 페이지도 하나 정도는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3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도 썼죠. 순간 나는 이 청년 사업가를 때릴 뻔했다. 때릴 뻔했어. 소원이 아니라 발로 때릴 뻔했어요. 발로.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 막 이게 되게 얌전하게 적었는데 정말 화를 냈었어요. 정말 화를 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정말 화를 냈습니다. 소리도 크게 나오고 욕도 나오고 개 뭐 이렇게 욕 나, 야이 개 이게 나왔던.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을 잘 누르고 나서 적은 글 이게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가 이 정도까지 양보한 게 어딘데 도대체 나를 그리고 내 소중한 시간을 어디까지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에게 화를 내고는 시간을 가지며 찬찬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에서는 대표의 시간이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저의 시간이 그렇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부류가 있었고, 안 된다 대표님 그런 사람이랑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저의 또 교육 사명감 있잖아요. 교육을 하는 그 사명감을 아는 핵심 팀원들, 오래된 팀원들은 대표 자체가 사업자를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청년 사업가도 이게 결이 비슷하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달래줬던 거죠. 이것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도움을 드리면 진짜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 항상 그 뭔가 그냥 도움을 주고 싶어 했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래줬던 거죠. 이렇게 여러 부류의 합작으로 나는 또 지고 말았다. 3번째 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연 1회 고객사가 요청하는 상세 페이지 하나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약조했다. 이렇게 나는 3번이나 연속으로 이곳에서 지고 말았다. 마치 지는 것도 습관인 것과 같이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3번이나 연속으로 졌지만 그 결과 고객들은 정말이지 계속 성장하며 이겨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내가 우리 핵심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추려서 제공할 데이터 분석 내용들과 키워드들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온라인 사업자를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를 설득하고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진정성을 간직한 채 목숨 걸고 행동하는 사업가가 있기에, 그렇게 그가 설득하고 내가 지는 연속이었던 1년이 지나고 작년부터는 우리만의 자체 물량으로 제대로 된 배송이 이루어지는 데를 테스트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 물량 4만에서 6만 건, 이건 뭐 시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고객들의 물량 10만에서 15만 건이 되어도 아무런 부하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실제 작년 가을부터 입점한 고객사들의 5배송률 0.3% 미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제 물류에선 굉장히 획기적인 수치죠. 획기적으로 낮은 이러한 수치 증거가 이를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작년부터 여기에다 제 물건도 여기에다 이제 보내면서 갔는데 이제 뭐 다른데 배송이 있다 이렇게 넘겼죠. 넘겨가면서 보니까 이때 32,800건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가고는 한 달에 한 4만 건 정도가 이제 물량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실제 그 5배송 나는 기준을 보니까 평균 따지면은 0.2 정도 돼요. 0.25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물류 상태,
뭐 스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는 0.3 미만이긴 했습니다. 0.3 미만이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저도 다양한 물류 그 회사들을 3PL에 맡겨봤지만 0.3%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획기적인 수치인 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이제 돈도 안 받고 데이터하고 이런 걸 제공해 주게 된 거죠. 사업자들이 레버리지를 못 쓰는 그런 막혀있는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4개 예시 중에서 제 이런 에피소드까지 공개하면서 요 마지막 영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그나마 1, 2, 3번은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를 작업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쓰거든요. 뭔가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기획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획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려고는 하거든요.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이 하는 거랑 광고 대행사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이 일반인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떨어져. 이건 팩트예요.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저항이 있어서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지. 자사몰 이거는 시간 낭비고,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하는 것 자체가 완전 시간 낭비, 바보짓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자기 합리화를 하겠죠. 할 줄 알아야 되고 비용 나가니까 위험회피 성향이 발동하는 거고, 위험회피 성향이 발동하는 게 잘못된 걸 이제 알았는데 그거를 잘못된 걸 내가 인정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기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예시를, 실제 제 친구 예시까지, 안타까운 제 친구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에 대한 개념과 실제 제가 겪었던 이 개념을 한 줄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친구 웃기죠? 진짜 웃긴 놈인데, 웃긴 놈이 아니라 웃긴 대표님이신데 미친 놈이세요, 진짜로. 미친 놈이세요, 진짜로. 되게 근데 그게 되게 강해요. 사명감도 강하고, 일단 근데 자기가 또 먹고 살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먹고 살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멋진 거죠.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남을 돕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넥스 컴바인 이 회사예요. 이 회사인데 잠깐만, 이 회사예요. 네이버에서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공유 안 돼 있구나. 왜 네이버에서 제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 광고 시스템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서 실제 본 사업이 저 광고에 밀려서 뒤에 가 있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안에서 컴바인 이 회사인데, 아까 제가 교환해서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 회사에서 자기 홈페이지에서 3번 찾아왔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7번 찾아왔다고. 어디지? 회사 소개인가? 이거 아니고 여기 있네요. 서비스 안내. 여기 보면 이게 써놨더라고요. 수익이 없다. 물류는 실제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어서 어떻게 이득이 되냐면 고객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 결국 고객사가 시키는 포장 배송만 할 게 아니라 고객사의 물동과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자기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돕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우려고 보니까 그분을 섭외하는 게 일이었대요. 실제 온라인 비즈니스, 실전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큰 성과를 낸 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는 그런 사람을 섭외하는 거였는데, 진짜 문제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 실력 없는 사람한테 받고 싶지 않았고, 진짜 찐 실력자를 찾았는데 이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고초려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대가를 찾아 삼고초려했다. 소규모 비즈니스라는 셀러분들을 돕는 사명감을 가진 전효백 대표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무릎 안 꿇었어요. 세 번째 꿇었고, 실제 3번 찾아왔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번 찾아왔습니다. 7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쪽에서 이렇게 써놨네요. 1년에 4번씩 데이터를 전달드리면 고객사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잘 팔릴 상품을 미리 소싱하여 선점할 수 있고, 라인업 요 얘기들 다 저한테 했던 얘기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제 피 빨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제 피 빨아가지고 월급도 안 주면서. 월급이 뭐야? 월급이 아니라 무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줄 생각이 없어. 계약서에도 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 이제 코가 걸려가지고 여기 고객사들한테 1년에 4회 다다음 분기 잘 팔릴 수 있는 상품 데이터 키워드 제공을 해야 되고, 라인업 후보 상품군 제안을 이런 라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 사업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라인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상세표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첨삭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엄청 뺏기겠죠.
시간 엄청 뺏기겠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이분이 미친 듯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진짜 이런데 이제 물류 금방 미어 터질 거거든요. 서로가. 이제 지금 초창기고 아마 이분도 작년부터도 영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이게 불량률도 0.3% 식스 시그마 수준으로 내리고 미국 그 불량률 기준, 미국 산업 기준 불량률 기준으로 내려서 정말 획기적인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은 거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물류 자체도 잘 돌아가야 되니까 급하게 하지 않고 다 시스템 잡아놓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거 제공을 해. 그래서 여기 들어온 고객들이 이제 매출이 진짜 오르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줬는데 안 하면 안 오르겠지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사람들이 이런데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미어 터질 거예요. 엄청 미어 터질 거예요. 엄청 미어 터질 때 걱정이에요. 야, 내 시간이 엄청 쓰이겠구나.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걸 도움이 된다면 저도 사실 되게 뿌듯할 일이겠죠. 되게 뿌듯할 일이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사업자들이 레버리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사안 중에서 오늘은 3PL과 관련해서, 저희 또 일화와 관련해서 제가 또 여기 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여기 일을 해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결국 뭐 제 수강생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수강생이 아니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로 힘겹게 하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저희 인사이트 제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그분이 잘 되면 어쨌든 저는 좋은 일을 한 거니까, 저희 또 교육에 대한 사명감하고도 일치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라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라도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깨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탑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그냥 직원을 쓰는 것도 사실은 레버리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을 200만 원 주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직원은 한 400만 원 정도 원치의 일을 하겠죠. 제대로 된 직원이면 원래는 3배수 일해야 되니까 600만 원치, 매출 기준에 600만 원치 정도의 일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급여 200만 원 주고 여러분들은 1000만 원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하고 직원이 벌어온 돈, 여러분의 이익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레버리지예요. 이게 레버리지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것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로 도움을 드리면 2년 되겠다. 이건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서 뚝 끊으면 이상해서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적었으니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로 도움을 드리면 2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판단 방식도 이전과는 변화되시길,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